자, 첫 번째 경기. 이제 아스날 대 리버풀. 자,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칼라피오리, 그리고 모스케라 등이 좀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삭, 살라, 그리고 에키티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현재 좀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꽤 큰 거죠. 리버풀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카라바오컵 포함 7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, 이제 그러면서 여전히 좀 리그 1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으로 지금 좀처럼 좀 패배하는 경기가 좀 없습니다. 자,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다 잡은 경기를 이제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후반 좀 추가 시간에 이제 리버풀이 좀 역전골을 좀 넣어서 이제 이기나 했지만, 바로 이제 풀럼이 좀 리드의 좀 원더골을 좀 통해서 이제 동점을 좀 만들면서 진짜 이제 바로 이제 좀 승리를 좀 놓치게 되면서 이제 다 잡은 경기를 결국에는 이제 놓치게 된 좀 리버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직전 경기에서의 그 좀 승리를 못한 거는 리버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만한 좀 매치였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네요.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아스날이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, 아스날이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평소처럼 이제 사카와 좀 에제를 좀 필두로 이제 양쪽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를 하면서 이제 주로 좀 공격을 좀 진행하거나, 안 그래도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축 공격진들의 좀 결장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전만큼 뭐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좀 공격진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아스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에 비해서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뭐 역습이나 이제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아스날의 좀 수비 뒷공간 공략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둘 수도 있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좀 적극적이면서 그래도 공격을 주도할 팀은 이제 아스날이라고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상대로 리버풀이 뭐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리버풀이 그 좀 수비에서의 그 활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좀 버티다가 이제 적절한 좀 압박을 좀 통해서 볼을 좀 탈취해 좀 속공 위주로 좀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실리적인 플레이에 더 포커스를 둘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긴 하지만, 그렇다고 지금 물론 좀 어느 정도 좀 다산다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리버풀 상대로 제 아무리 아스날이라고 해도 손쉬운 승리를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,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리버풀의 그렇죠 실리적인 플레이가 좀 생각 이상으로 더 효과적일 경우도 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리버풀이 아스날 상대로는 뭐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상성상 우세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만 그런 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. 네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스날의 그런 1.4대 좀 사이드를 보기에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거는 뭐 아스날 사이드보다는 좀 비슷한 뭐 리버풀 이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제 리버풀이 좀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바탕으로 좀 버티면서 뭐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아스날이 좀 이긴다고 해도 지금 뭐 리버풀 상대로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봐서 그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뭐 아스날 사이드보다는 차라리 뭐 리버풀 이프렌 쪽으로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리버풀 이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이프렌 쪽 보는 경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리버풀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이 뭐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리버풀의 좀 득점이 터져서
이제 결과를 좀 내기보다는 그래도 아스날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틀어 막으면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언더까지 본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크레모넷의 칼리아리 경기. 자, 일단 크레모넷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현재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칼리아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크레모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중 3경기에서 좀 패배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크레모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2승 1무 2패로 이제 그럭저럭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작년 10월 초부터 이제 2달간 이제 승리가 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승점을 그 기간 내에는 이제 승점을 잘 쌓지 못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하위권으로 좀 생각보다는 좀 칼리아리의 좀 순위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2달간 좀 크게 좀 삽질한 거를 지금 계속해서 좀 복구하고 있는 현재 좀 칼리아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크레모네세가 좀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최근 크레모네세의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안 좋으면서 롱볼 비중이 커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그런 크레모네세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좀 공격이 좀 안 풀린다고 하면은 무의미한 U자 빌드업 시도가 많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크레모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유효슈팅 또한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감에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좀 최근에 좀 크레모네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자, 물론 뭐 칼리아리의 뭐 공격 전개도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현재 크레모네스에 비해서는 공격 전개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스와 달리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능동적인 공격을 좀 잘 구사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좀 공격이 좀 수동적인 크레모네스보다는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일단 현재 뭐 전체적인 흐름, 뭐 경기력 모두 이제 칼리아리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세가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사이클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면은 칼리아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칼리아리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제노아. 자, 일단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쿠쿠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이제 결장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고, 그에 반해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은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좀 제노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AC 밀란은 현재 리그 연승 중으로 다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앙이 복귀전을 좀 치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레앙이 좀 돌아왔다 보니까 공격이 더 막강해진 거죠 AC 밀란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레앙의 좀 복귀로 인해 이제 이전보다는 더 측면파 기력이 좀 향상될 수 있다. 이런 부분도 지금 기대해 볼 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를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피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. 네. 자, 다만 뭐 연패는 좀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좀 제노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.
자, 이 경기도 네,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AC 밀란이 홈에서 중원을 좀 장악하며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면서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걸 좀 제노하기 때문에 이런 좀 제노아의 좀 수비를 이제 AC 밀란이 곧잘 좀 공략하면서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을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제노아의 좀 수비진이 현재 좀 레앙을 좀 제어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레앙을 좀 대인 수비에서 좀 막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좀 레앙한테 좀 측면 돌파를 좀 허용하는 빈도가 좀 생각보다는 클 수가 있다. 그만큼 좀 제노아의 좀 측면 수비가 좀 흔들릴 우려가 좀 큰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현재 뭐 전체적인 뭐 전력, 흐름, 이제 경기력 등 이제 AC 밀란이 더 우세하고, 그리고 지금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양 팀의 차이가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AC 밀란이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또 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AC 밀란 승 쪽 보는 경기. 네,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. 자, 요거는 이제 스페인 슈퍼컵 이제 4강전 경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 경기는 사우디에서 경기가 좀 치러져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곤잘레스 그리고 바리오스 등이 좀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은바페 그리고 이제 밀리탕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을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자, 게다가 쭉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 직전 소시에다드 전에서는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였던 그 좀 꼬마라고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베티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5대1 대승을 좀 거뒀고, 이제 이로 인해 이제 4연승을 좀 이어가게 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본래는 뭐 이제 벤치 자원이었던 이제 곤잘로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선발로 좀 나섰는데,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해트트릭을 좀 기록을 했고, 그런 좀 곤잘로의 그런 좀 해트트릭을 좀 필두로 좀 대승을 거두게 된 좀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뜻밖의 선수의 그런 좀 큰 활약을 좀 통해서 좀 생각보다는 더 손쉽게 이제 베티스를 격파한 그 좀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경기력을 좀 봤을 때 초반에는 그래도 레알이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중앙 압박을 좀 적절히 좀 가져가면서 레알의 빌드업 차단에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최대한 좀 흐름을 좀 내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지금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고, 그러면서 이제 득점 기회 허용도 좀 생각보다는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좀 레알의 실점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은 거죠 레알이다 보니까 그런 좀 뒷공간 공략에 능한 좀 꼬마가 좀 레알의 좀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는 확실히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도 뭐 꼬마 상대로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지만 꼬마 역시 굉장히 좀 이제 레알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가지 좀 나타낼 수도 있고, 특히 좀 후반으로 갈수록 더더욱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좀 만들 수도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일단 뭐 여전히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론소 감독과 그리고 선수들 간의 좀 불화가 좀 깊다 보니까 지금 그런 좀 연승 중인 거랑 별개로 좀 팀 내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이고,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꼬마 상대로는 5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좀 무너진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레알보다는 차라리 꼬마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29만 4,58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
나나님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,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바페 좀 결장도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좀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좀 꼬마가 그래도 좀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좀 바르셀로나를 이제 만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조심스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는 꼬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.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용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뭐 꼬마나 좀 레알이나 충분히 좀 공격에서 그래도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좀 경기고, 그리고 양 팀 다 지금은 슈팅 허용 빈도가 좀 생각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두 팀 다 좀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릴 그런 좀 요소도 있는 경기라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네,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마르세유. 자,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 경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경기가 좀 치러져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역시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강인 선수를 좀 비롯해 현재 이제 은바에 그리고 이제 하키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수비수인 이제 아구에르드 정도가 좀 결장 중이에요.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두 팀 다 2주간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파생 같은 경우에는 파리 FC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고, 이제 반면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낭트 상대로 2대 0으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. 물론 이제 직전 뭐 낭트전에서 이제 마르세유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당해서 이제 마르세유가 수적 열세에 좀 크게 좀 놓이긴 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낭트 상대로 좀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게다가 이제 직전 그런 좀 경기에서의 좀 마르세유의 그런 경기력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마르세유가 퇴장 이슈가 없었어도 이제 경기 내용에서 밀릴 가능성이 이제 컸을 만큼 그만큼 지금 휴식기 직후 마르세유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다,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폼이 많이 좀 저조한 마르세유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크게 안 들고, 자, 게다가 이제 이번 상대팀은 비교적 체급이 더 큰 파리가 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파리 상대로 마르세유가 더더욱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파리가 좀 주도권을 쥐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잘 이제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, 현재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파리가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.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도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홈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좀 밋밋한 모습을 좀 보였던 반면,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도 뭐 유난히 뭐 이제 좀 좋은 그런 좀 공격 전개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양 팀의 좀 공격 퀄리티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좀 파리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 기대치가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파리가 마르세유를 좀 꺾고 슈퍼컵 우승을 좀 차지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생제르맹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. 어느 오바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뭐 이제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
특히 좀 공격에서는 많이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, 그래도 뭐 이제 마르세유라는 팀 자체가 뭐 그렇다고 뭐 이제 공격에서 아예 좀 기대치가 없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뭐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승, 네, 파리의 그런 슈퍼컵 우승을 좀 한번 좀 예상을 해보고,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